편지를 펼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드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준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따뜻하던 목소리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이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밝았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습니다. 흙이 손에 묻었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평생 공부해온 책들이 있었습니다. 경으로 마음을 붙들면 슬픔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 제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퇴계 이황, 아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스리는 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까지 쓰던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경의 시작이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그 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슬픔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분노에, 억울함에, 공허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고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을 애통해하며 저는 온갖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슬픔을 품되 스스로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입 밖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조용히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이도 이 하늘을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떠올렸을까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눈물이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슬픔은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딜 것이다. 슬픔을 밀어내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은 평생 제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압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제 전부를 내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경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면 됩니다.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먹을 갈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아들을 잃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일어섰다.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붓을 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재 안은 촛불 하나로 환했습니다. 한 걸음씩 다시 걷는 것. 그것이 경의 시작이다. 저는 그 빛 아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붙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일도 울 것이고 모레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준이는 떠났지만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씩 걸으며 하루하루 마음을 붙들며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끝 하나 움직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제 다짐했던 것들이 무색하게 오늘 아침에 저는 다시 무너져 있었습니다. 준이 생각이 또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걸었던 길, 책을 읽어주던 밤들, 그 아이가 웃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루로 나와 앉았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뿌리가 땅에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내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슬픔에 흔들리고, 기억에 흔들리고, 후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리는 낙엽 같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제는 마음을 붙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붓을 들고 글을 쓰며 다시 일어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자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바로 세웠다고 해서 영원히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마음도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다시 흐트러집니다. 마음은 한순간도 주인 없이 두어서는 안 된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말입니다. 이제야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어제 쓴 글이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 글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어섰다고 썼지만 오늘 아침 저는 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새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무너졌다.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졌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알아차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모르면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하면 마음을 바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경의 첫걸음이다. 이 깨달음은 책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제 몸으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무 아래에 서서 나뭇가지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흔들림을 받아들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삼켜지지 않기, 기억이 밀려오면 기억을 떠올리되 기억 속에 갇히지 않기,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기, 마음을 지켜보는 자는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또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제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슬픔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슬픔은 더 이상 저를 완전히 삼키지 못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차이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졌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서재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답해야 할 편지들, 읽어야 할 책들, 가르쳐야 할 학생들. 준이는 떠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흔들려도 좋다. 다만 내가 흔들리고 있음을 잊지 말 것.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 무너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니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서재에 앉아 있다가 마당을 거닐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어지러웠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준이 생각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당을 걸을 때도, 책을 펼쳐 들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준이가 있었습니다. 슬픔이 물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슬픔이 제 하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은 제 갈 길을 잃는다. 중얼거렸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피라고. 하지만 정작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일어나기 싫었다. 슬픔이 무거웠다. 사실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마당에 나갔을 때 나무를 보며 조금 위안을 받았다. 그것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학생이 찾아왔을 때 나는 제대로 답해주지 못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것도 적었습니다. 글로 적어놓고 보니 제 마음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슬픔 속에서 시작해 잠시 위안을 얻었다가 다시 슬픔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가만히 두면 고이고 흐르면 탁해진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고여있지도 맑게 흐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에 이끌렸는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를 보며 나는 조금 평온함을 느꼈다. 학생과 이야기할 때 비록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대의 말을 들으려 애썼다. 저녁을 먹으며 밥 한 그릇이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슬픔에 가려 보이지 않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어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빛도 함께 보는 것이다.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제 슬픔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작은 빛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보며 느낀 평온함, 학생을 대하며 느낀 책임감, 밥을 먹으며 느낀 감사함, 그것들도 제 마음의 일부였습니다. 다시 종이를 보았습니다. 적힌 글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슬픔도 있고, 평온함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의 색이 아니라 여러 색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보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입 밖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것만 보려 하면 슬픔을 외면하게 됩니다. 나쁜 것만 보려 하면 빛을 놓치게 됩니다. 둘 다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저는 슬픔도 인정하고 평온함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것도 보고 일어선 것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점검이었습니다. 붓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볼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저녁 제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살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는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점검하는 것. 오늘도 나는 배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꺼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또 새로운 종이에 오늘을 적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기록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황급히 옷을 여미고 문을 열었습니다. 관아에서 선생님을 부릅니다. 학문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 중재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게 다른 사람의 논쟁을 중재할 여유가 있습니까? 준이를 잃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로 저를 찾는다는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알았네. 곧 가겠네.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제자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리학의 이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흥미롭게 들었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쪽이 진정한 학문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말들이 맴돌았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들은 말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슬픔을, 제 분노를 남에게 쏟아부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가슴 속도 그랬습니다.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억울함, 원망,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막을 수 없지만 휩쓸릴 필요도 없다.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는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으로 돌아가 화를 낼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숨과 함께 감정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듯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계속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치와 실천, 둘 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옳은 말을 하고 있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치 없는 실천은 맹목이고 실천 없는 이치는 공허하네. 둘은 하나일세.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 저는 또 배웠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감정을 억누르면 더 강해지고 감정에 휩쓸리면 길을 잃는다는 것을. 감정을 보되 감정이 되지 말 것. 이것이 오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재로 갔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분노를 만났다. 그리고 분노를 보냈다. 적었습니다. 감정은 손님과 같다.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머물게 할 필요도 없다. 그 아래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준이를 잃은 슬픔은 평생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만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분노도 올 것이고 기쁨도 올 것이고 평온함도 올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붓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무너지기도 했고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화도 냈고 평온함도 찾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네 소식을 듣고 달려왔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네.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네. 친구는 정말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곁에 있어주게.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한참 후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늘 강한 사람이었네.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라 믿네. 선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것, 이겨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짐이었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약하네. 무너져 있네. 그리고 그것도 괜찮네. 친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성급했구만. 아니네. 자네의 마음을 아네. 저는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학자로, 스승으로 봅니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위로하려다 상처를 주네.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네. 슬픔 앞에서는 누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제 말에 친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한 어른이었습니다. 이 선생, 슬픔을 너무 오래 품지 마시오. 고인은 가셨으니 이제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잊으라고요. 제 아들을 잊으라고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위로하려 한 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로합니다. 어떤 이는 함께 슬퍼해주고, 어떤 이는 힘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잊으라 말합니다. 모두 다릅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말보다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 깨달았습니다. 말은 서툴러도 마음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어긋나도 의도는 선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제자였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약초를 다리셨습니다. 기운 차리시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자는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지만 그냥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주머니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계구나 생각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 때로는 어긋나지만 그래도 서로를 향하는 마음, 관계 속에서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완벽한 말을 기대하지 않고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를 펼쳐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한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배려다. 내 슬픔을 지키되 남의 선의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 속의 경이다. 붓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되 마음을 닫지는 말 것. 오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약초 향이 났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한 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준이는 떠났지만 여전히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조정에서 선생님을 부릅니다. 벼슬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사자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네.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정의 부름을 거절한다는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알겠네. 곧 답을 보내겠네. 사자가 돌아간 후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학문에 바쳤습니다.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벼슬에 나아가 백성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길이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준이 생각에 눈을 뜹니다. 밤마다 그 아이 꿈을 꿉니다. 이런 상태로 어찌 백성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절한다면 제가 평생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라 했던 말은 그저 빈말이었습니까?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과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둘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답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원칙이 우선이라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의 별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채로 벼슬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아가라 가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백성을 제대로 돕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물러나 있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도 지혜다.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러나 마음을 추스를 때입니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서재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부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개인적인 슬픔으로 마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백성을 섬기려면 먼저 제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편지를 봉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거짓된 강함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칙을 내세워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은 삶을 억누르는 틀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빛이다. 깨달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아래 적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사자에게 전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벼슬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떠난 후 처음 맞는 봄이었습니다. 슬펐지만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계절은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무정한 것은 아니다. 삶은 계속된다는 뜻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슬픔과 함께, 원칙과 함께, 현실과 함께. 그것이 마음을 바로 세우며 사는 길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경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경이란, 입을 열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책에서 배운 대로 답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이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네. 천천히 말했습니다. 흔들리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고
슬퍼하되 삼켜지지 않는 것이며 약해져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네. 제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경은 강함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것, 흔들릴 때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말하면서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졌던 순간들, 일어섰던 순간들, 분노했던 순간들, 평온을 찾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경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게. 첫 번째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에 흔들렸는지, 어떤 감정이 일었는지 살피게. 그것이 첫 걸음이네. 두 번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휩쓸리지도 말게. 슬프면 슬픈 것이고, 화나면 화난 것이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자신을 잊지 말게. 세 번째는 작은 행동으로 돌아오게.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흩어졌을 때 책을 펼치든 차를 마시든 산책을 하든 무엇이든 좋으니 작은 행동으로 돌아오게. 그것이 마음을 다시 모으는 길이네. 네 번째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되 상대를 이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어긋나지만 그 마음을 보게. 그것이 관계 속의 경이네. 다섯 번째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지혜롭게 선택하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칙은 중요하네. 하지만 원칙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네. 때를 알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에 맞게 행하게. 그것이 진정한 원칙이네. 제자들이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제 자신에게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경을 완전히 이루는 날이 올까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이루는 날은 없을 것이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 역시 아직 배우고 있네. 매일 흔들리고 매일 다시 일어서고 있네. 그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네. 덧붙였습니다. 완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깨어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네. 밤이 깊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 촛불을 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도 그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흔들리되 꺼지지 않는 것, 약해지되 사라지지 않는 것, 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 종이를 펼쳐 적었습니다. 경이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것이다.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다. 붓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달은 그대로였습니다. 준이를 잃은 슬픔도 그렇습니다. 구름처럼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 달처럼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깨어있는 의식, 살아가려는 의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입니다.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경의 이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인이 하던 일이었지만 요즘은 제가 직접 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마당을 쓸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작은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도 경의 실천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써야 할 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편지도 있고 학문에 관한 글도 있었습니다. 붓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폈습니다. 오늘 아침 마음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준이 생각이 났지만 그것에 압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이 있되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학문을 책 속에서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정한 학문은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아들을 잃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흔들리고
다시 중심을 찾는 이 모든 과정이 학문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글을 썼습니다. 경에 대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점심 무렵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마음이 흔들려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을 다잡으라, 더 정진하라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답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네. 그것을 인정하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절반은 온 것이네. 이제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책 한 페이지, 글 한 줄, 그것으로 충분하네. 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말게. 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네. 제자가 고개를 숙여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르침도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원칙만 말했지만 지금은 과정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답을 주었지만 지금은 함께 찾습니다. 그것이 제가 슬픔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밭으로 갔습니다. 채소를 기르는 작은 밭이었습니다. 직접 호미를 들고 흙을 만졌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이 단순한 일들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문은 높은 곳에만 있지 않다. 낮은 곳에, 일상에, 작은 일에도 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씻고 서재로 갔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쳐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마음이 평온했다. 글을 쓸 때 집중할 수 있었다. 제자를 대할 때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했다. 바치를 하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삶이 되고 학문이 되고 경이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떠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그 무너짐에서 이제는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일어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여정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흔들리며 걷는 것, 넘어지며 일어서는 것,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붓을 놓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빛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약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며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학문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촛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흔들리되 서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마음을 바로 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퇴계 이황, 아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스리는 비법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